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미님께서는 현재 일본에 살고 계시고요. 일본에서 예전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쓰나미가 휘몰아쳤던, 휩쓸고 지나갔던 그 지역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이후에 정말 이상한 소문이라든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멀고도 가까운 나라, 또 일본에서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실제로 이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던 그 지역에서 네. 겪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저희 집 2층 계단 끝 부분까지 쓰나미가 왔었어요. 저희 사는 집. 우와,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느낌으로? 제가 현실로 겪고 정말 그랬던 진짜 막 가슴 아프고 너무 무서웠던 공포스럽기도 하고 예,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겪고 그랬던 이야.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렛츠고! 기립니다. 기립! 저는 지금 현재 일본 센다이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인데요. 예, 일단 그 쓰나미가 온 날 3월 11일 날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피난할 때랑 예. 그 피난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겪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3월 11일 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TV 방송에서나 많이 보셨겠지만 쓰나미의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이시노마키라는 시내예요. 예. 근데 저희 집이 이시노마키 그 주택가 거기에 그냥 단독 정원 조금 있고 그런 2층 집이었어요. 이시노마키는 바닷가잖아요. 여기 일본이. 예. 그래서 그 생선 가공 공장 그런 공장들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바닷가에 큰 공장들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이 바로 바다예요. 집하고 바다 거리가 한 10분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제가 3시 20분쯤에 그 집 앞에 슈퍼에서 반짝거리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예.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 점원분들이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단 뛰어나왔죠. 뛰어나와서 차로 막 가는데 제가 그 슈퍼를 갈 때는 눈이 안 왔어요. 날씨가 그냥 조금 쌀쌀하다, 3월 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그 슈퍼에서 나오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러고 차로 막 가는데 차 앞에서 갑자기 누가 저 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손 좀 잡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근데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서 그러는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시동을 켜고 너무 앞이 안 보여서 불을 켰는데 제 차 앞에서 그 주차장이 밑으로 꺼진 거예요. 푹 들어간 거예요. 홀 그 생기듯이. 예. 그래서 제가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내려다 보일 정도로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거기서 빠지셔가지고 저 좀 꺼내주세요.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뭘 헛걸을 봤나, 아줌마 왜 거기 계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좀 꺼내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땅이 꺼진 건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아주머니를 끌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집을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집이 왜 조그만 대문으로 들어가서 정원이 좀 있고 왜 정원 가운데로 또 들어가면 현관문이 이렇게 있는 2층짜리 그냥 조그만 집이었어요. 예. 단독주택. 근데 보니까 막 창문이 다 깨지고 현관문을 잠그고 갔는데 반쯤 열려있고 정말 유리가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그렇겠다. 근데 왜 유리가 많은가 하면은요, 한국 집 구조랑 여기 집 구조는 조금 틀려서 일본 주택 구조는 주택도 그렇고 뭐 아파트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창문이 많아요. 예. 혹시 지진 났을 때 피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 집에 창문이나 유리가 굉장히 많아요. 거실에서도 서너 개씩 보일 정도로
물론 이제 거실 앞에 정원이 보이는 데는 더 큰 유리로 해야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집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치아와 강아지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정말 조그만. 근데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관 문은 찌그러졌어도 일단 키를 열고 들어가서 이름을 막 부르니까 강아지가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컴퓨터 올려놓는 책상 그 밑에서 막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강아지를 거꾸로 안고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도 막 흔들리는데 그 주택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막 흔들리니까 집 밖으로 다 나오신 거예요. 걱정되는 얼굴로 막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누구 엄마 아들 학교 가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 참 우리 아들 나 아들이 있었지 이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마지막인데 어머 우리 아들 어떻게 그러고 무조건 차를 타고 강아지를 싣고 학교로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아들 학교까지는 아들이 걸어서 한 15분 정도 차로 가면은 뭐 골목길로 가면 5분 10분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역시 주택가 골목길이라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이 차가 안 움직여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공터가 보이길래 그냥 세웠어요. 네. 차를 세우고 그냥 막 뛰었어요. 그래서 막 뛰는데 누가 저를 누구누구 엄마 그러고 막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항상 5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제일 먼저 오는 아이가 저희 집을 들려서 누구야 학교 가자 그러면 또 둘이서 다음 집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갈 때는 한 5명 정도가 됐대요. 항상 여자아이도 1명 있고 그렇게 가는데 그 아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뛰어가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내 차 타고 같이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가 밀려서 나도 그냥 세워놓고 뛰는 거야. 뛰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앞뒤에 차가 너무 밀려서 꼼짝을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차에서 내려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로 뛰었어요. 막 뛰어서 학교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체육관으로 가래요. 그래서 체육관으로 갔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그 반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앉혀놓고 선생님이 가운데 딱 서 계세요. 알아보기 쉽게 보호자가. 그래서 거기로 가면은 이제 엄마 확인을 하고 아이를 보내줘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또 막 뛰어서 왔어요. 미끄러지면서 뭐 정신없이 와서 일단 차로 타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차는 여기다 두고 집에 가서 엄마가 막 뛰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겨울 잠바랑 먹을 거 조금 가지고 올게. 여기서 강아지하고 기다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아이고, 그렇지. 무섭기도 하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같이 가자. 차로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역시 동네 그 주위 분들은 거기서 웅성웅성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아이랑 강아지는 차에 있으라 그러고 집이 막 흔들리는데 그 계단을 잡고 계단 그 옆에 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예. 그걸 잡고 2층을 올라갔어요. 2층에 이제 제 방하고 아들 방이 있었는데 2층에 가서 겨울 잠바를 2개를 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냉장고에서 물을 한 병 꺼냈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게 뭐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조그만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그분이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모여 계시면 안 돼요. 빨리 피하세요. 쓰나미 와요. 이러고. 그런데 그 동네 그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피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쓰나미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느낌으로 그냥 피난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엄청난 아들을 건데. 태우고 일단 큰 길로 나가려고 그 학교 가던 길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학교 뛰어갈 때 막히던 길은 조금 뚫려 있어서 겨우 큰 길을 나간 거예요, 저희가. 그때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방송이 막 나왔어요. 무조건 높은 건물 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피난을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저희 집에서 조금 높은 지역에 쇼핑센터가 하나 있어요. 오. 그래서 거기로 가야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큰 길을 나갔는데 나가서 그 쇼핑센터를 가려면은 사거리가 나와요. 큰 사거리가. 근데 그때 제가 뭐를 탔냐 하면은 좀 높은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탔는데 제 차 앞에 2세대 자가용이 있었어요. 근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이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봤어요. 제 차가 높으니까 이제 앞이 보이잖아요. 예. 차골인데 다른 길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희 쪽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안 가고. 큰일이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쪽만 차가 안 움직이지?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 사거리 그 정면에서 시커먼 벽이 물이 아니라 벽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와. 벽이 오는 거예요. 까만 게. 영화에 보면 구름처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위에 차도 있고 집도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있어요. 차도 떠내려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어머 저게 쓰나미인가 보다 이러고는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그 반대 차선 옆에 오토바이 그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가 한 시내 복판이라.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백을 해가지고 뒷차를 밀었어요. 뒷차를 밀고 앞차도 밀었어요. 그래서 차를 막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방향을 꺾어가지고 그 도로 옆에 그 턱이 있잖아요. 예. 차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그걸 넘었죠. 네. 넘어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대고 잠바를 챙기고 그때 강아지가 1.5k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는 아주 작은 강아지예요. 시어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아들이 체육복을 가져갈 때 왜 옛날에 우리 왜 엄마들이 이렇게 면으로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줄 쭉 당기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멜 수도 있고 오. 그러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들이 엄마 여기다가 우리 강아지 놓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메고 뛰자.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들하고 막 손을 잡고 그렇게 길로 나왔어요. 일단 피난을 해야 되니까 큰 길로. 예. 제가 치고 들어왔던 길로. 근데 그때는 이미 그 길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이야. 막 그 뚝을 물이 넘칠까 말까 하고 있어서 길로 못 가겠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어떡하지 하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20대 정도 되는 청년인데 오래요. 그쪽으로 예, 빨리 예. 오래요. 그 수직기 직원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그게 아들하고 가끔 궁금해서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 맨날 생각을 하는데 오라 그러는데 가니까는 큰 열쇠 꾸러미를 하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왜 수직기 그 대리점이 크니까 그 철로 담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담에 비상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수그리고 나갈 정도? 그 정도 비상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도망가셔서 빨리 학교로 도망을 가세요 이래요. 피난을 가세요. 그 학교는 이제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니까 논이에요. 논인데 큰 길 옆에 주택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논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는 몰랐던. 근데 이제 눈이 막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3월이면은 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질퍽질퍽하고 발이 막 빠져요. 그래도 손을 잡고 막 가는데 갑자기 아들 발이 푹 빠져버렸어요. 이제 눈에 미끄러지면서 한쪽을 이렇게 무릎을 꿇듯이 애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들 손을 잡아 끌면서 빨리 일어나 막 그러는데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멍하게 정신 나간 아이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그러고 땡기니까 아이가 이러고 대답만 하는데 눈동자도 이렇게 풀렸고 몸을 만져보니까 사람이 왜 잘못되면 굳는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가 굳어 있어요, 몸이. 그래서 어떡하지 일어나 그러는데도 이러고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뒤를 보니까 큰 길에서 차가 막 떠내려가면서 그 차 안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려달라 그러고 사람 떠내려가는 걸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엄마 하고 거기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쓰나미가 막 와요. 이제 논 쪽으로도.
저희가 피해서 뛰어왔던 길로도 막 오는데 쓰나미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엄청 빠르죠. 예. 예, 정말 빨라요. 근데 아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한다고 그런 말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 죽음인데 그게 사실은 금방 그렇게 목숨을 포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침착해지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아들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앉아서 아들 얼굴을 제 무릎에다 묻었어요. 강아지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지금부터 몸이 굉장히 아프고 몸이 무척 추울 거야. 근데 절대 고개를 들지 마. 엄마랑 약속을 해. 그랬더니 그냥 그때도 아들은 이러고 대답만 해요. 예. 그래서 아들 머리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쓰나미가 막 오고 있는데 근데 그 강아지 들어있는 체육복 주머니 끈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끈으로 아들 손목이랑 제 손목이랑 막 둘러서 막 묶었어요. 떨어지지 헤어지지 않게.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죽음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일단 떨어지지 말자. 강아지도. 그래서 묶었는데 이렇게 쓰나미가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달리기를 참 못해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운동회만 하면 꼴등을 하는 거라. 아이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랑 아들은 너무 닮았어. 달리기를 너무 못해 둘 다. 한국 할머니 소원이 옛날에 운동회 하면 엄마가 공책 한 권 타보는 게 할머니 소원이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이가 갑자기 엄마 그럼 뛰어!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들이 막 가는데 손목이 묶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풀러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았는지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은 사실 잘 안 나는데 이빨로 막 뜯은 것 같아요. 그거 네네. 예. 어떻게 끊어서 아들이 그래요. 강아지는 엄마 내가 메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학교까지 뛰어 그러는데 아들이 막 앞에 눈앞에 뛰어가요. 근데 저도 뛰어는 가고 있는데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네. 왜 몸이 안 가지 이러면서 아들한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아 누가 학교에 먼저 도착하나 내기다. 근데 뒤돌아보면 반칙이야. 뒤돌아보기 없기야.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아들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엄마 뒤에 쓰나미 와 그러면서 저한테로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예, 아들이. 예. 그래서 여기로 오면 안 돼 이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아들한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때는 놀랄 정도로 그게 아마 엄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뛰는데 학교 운동장까지 갔어요. 운동장 반 정도 가니까 쓰나미는 운동장을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운동장 반 정도 갔을 때. 그래가지고 학교로 가니까 1층에서 선생님들이 4학년이면 4층, 3학년부터 올라가래요. 1, 2학년은 무조건 우회로. 그리고 자기네 그 아이 반 교실로 들어가래요. 예. 그래서 막 들어갔어요. 교실로 헉헉대고 막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거기 남아있던 친구들도 있고 다시 집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저희 아이처럼 아니면 부모님이 아직 못 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막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복도에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무도 나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복도로.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서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학교 운동장으로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면서 뭘 막 잡고 있어요. 예. 이런 강목 같은 거를.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의 무서움이에요. 와,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걸 못 보게 복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도 무서울 정도로 어머 사람이 떠내려가네. 차도 떠내려가네.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내일은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생각만 했어요. 예. 그 교실에 앉아있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후라시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 여러분 책상을 다 뒤로 밀고 공간을 만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는 여기서 묵으셔야 될 겁니다. 이 교실에서. 그러니까 예. 다 같이 잠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박스 같은 거 막 모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러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제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어느 공원 너무 더러운 공중 화장실처럼 물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누가 대변을 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신문지를 줘요. 아,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같은 거를 하나씩 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었어요. 이제 배도 안 고프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6학년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엄마 배고파 밥 줘 소리 하는 아이를 못 봤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와, 배고프다고 찡얼거리는 아이도 없고, 저희 아이도 유치원 때부터 검도를 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 아이예요. 예, 근데 저희 아이도 배고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 저도 배도 안 고프고.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군인 급식 차량이 들어왔어요. 예, 즉 급식 차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불도저 같은 거 있죠. 예, 그걸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쓰나미 하면은 바닷물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예. 물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아니고 그 바다 까만 흙, 바다 흙 그건 거예요. 그래서 벽처럼 까맣게 보였었고 우와. 흙이 파리면은 물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뻘이 온다는 거네. 뻘이 그 흙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우와. 그 쓰나미가 물이었으면 아마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TV에서 집이 막 떠내려가고, 그거는 처음에 쓰나미가 2번이 왔어요. 사실은 그날 예. 한 번 오고 2번째 와서 또 그렇게 시내에서 처음에만 떠내려간 거지 그 다음은 다 진흙이에요. 와, 2차로 그냥 흙. 공격해버리는구나. 예, 2차로는 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물이 오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군인 차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그래요. 배식을 할 건데 오이 한 조각이랑 조그만 주먹밥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래요. 예.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오이에다가 된장 조금 바른 거 그거를 선택할 건지 주먹밥을 선택할 건지 줄을 서래요. 근데 저는 오이에 줄을 섰고 저희 아들은 주먹밥에 줄을 섰더라고요. 네. 근데 아들이 주먹밥을 먼저 받아가지고 막 떼어왔어요. 저한테 떼어가지고 엄마 나 배 하나도 안 고프니까 이거 엄마랑 강아지랑 먹으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주먹밥을 들고 막 있는데 저도 오이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렇게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물론 물도 하나도 못 먹은 상태고, 그리고 강아지를 줘도 강아지도 안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막 아이 데리러 학교 갈 때 왜 엄마 같이 차 타고 가 그랬던 동창 엄마 있잖아요. 네. 그 아이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아이예요. 학교 가자 그러고. 근데 그 아이 아빠가 열흘이 지나서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아이 가방하고 벽에 그림 그린 거 학생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거를 끌어안고 막 우셔요.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 친구 그 아이랑 그 동생이랑 그 엄마랑 학교에서 친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은 아이 물건을 찾으러 올 수도 없고요. 그때는 이 무릎 밑에까지 뻘이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에 가보려고. 네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아이 이름은 히카리짱이라고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도 그 5명 중에 1명이에요. 저희 집 주변에. 근데 그 아이는 식구들이 다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네네.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일본 집은 또 이 집 천정에 비상구가 있어요. 오, 그렇게 만들었구나. 예,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그 천정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식구들이 다 피했는데 아이만 떠내려갔대요. 미끄러져서.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정말 설마 사람인데 이러시겠지만 정말 감정이 없었어요. 그랬나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걸 하나를 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뻘이니까 뭘 밟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이렇게 앞에를 찔러보면서 가려고. 근데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집에 가서 보고 올게, 넌 학교에 있어라 그랬더니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그 운동장부터 내려가는데 그 뻘이요, 우리 한국 깊은 산속 가면 너무 맑은 물에 발 담그면 조금밖에 못 담그잖아요. 예. 너무 시려서, 그렇죠.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나갔는데, 학교를 바로 나가면 주택가가 쭉 이어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막 예,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예, 길도 그냥 비상으로 조금 밀어놓은 그 길밖에 없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헤매서 저희 집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근처를 가면서 본 게, 지붕 위에 뭐 남아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현관 앞에 계신 분들이 눈에 보여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 옷자락만 잡고 네 발끝만 보고 그냥 따라올래? 그랬어요. 그걸 못 보게. 그런데 아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괜찮아, 다 봤어, 빨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를 어떻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저희 집 한가운데 차가 한 3대 정도 정원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집이 가운데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집이 가운데만 무슨 대포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나 있고, 저희 집 바로 옆에 파란 기와집이 하나가 또 새로 생긴 거예요. 아, 떠내려 와서 옆에 이렇게. 예, 그땐 못 느꼈는데 그런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였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누구누구 엄마, 그날 어디 갔었어? 내가 우리 집 2층으로 피난했다가 2층 그 집제 떠내려가서 보니까 그 집 정원이던데 커피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대? 이러시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 집 2층이 떠내려왔는데 그분은 거기서 기절을 하셔서 구조돼서 3일 만에 깨어나셨대요. 이야, 와.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TV로 보던 그런 장면들하고는 너무 상황이 틀려서. 달라요? 예, 상황이 틀리죠. 그리고 일본에서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가 취소된 게 있어요, 금방.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가 진흙 속에서 아이를 찾아서 끌어안고 울어요. 예. 근데 누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다들 그건 올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삭제가 된 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 엄마가 그냥 흙덩어리 같아요. 축 늘어져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 어떻게 하다가 피난소를 막 이렇게 나눠서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네. 하나 구해서 거기를 갔는데 1층짜리가 여긴 아파트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 근데 이제 거기를 하나 구해서 갔는데 거기도 물론 물이 다 들어왔던 곳이에요. 근데 그 집은 아무도 안 살고 있었대요. 비어있던 집이래요. 쓰나미가 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하고 둘이 커튼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덜덜 떨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정말로요, 귀신이라는 게 예. 정말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저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초를 켜놓고. 예. 근데 정말로 커튼이 없으니까 다 불빛이 보이는데 뭐가 왔다 갔다도 하고 웅성웅성 그 피난하기 전에 그 저희 동네 주변 분들이 막 떠들던 소리, 예. 그런 게 막 들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그 아파트는 너무 옛날 거라 이렇게 펑펑 소리 나는 화장실이었어요. 예. 거길 갔다 오다가 아들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해? 이랬더니 거실하고 이제 화장실하고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주방을 통해서 화장실을 왔는데 뭐 해? 그러니까 엄마, 이모가 여기서 지금 그래요. 이모가 어딨어? 그런데 굉장히 친한 여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한국. 그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모가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엄마, 이러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래 이모가 지금 갔나 보다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을 때 한국 어느 기업이 일본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어떤 회사냐 하면은 그 철강 회사인데 기숙사를 짓는 회사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조립식 건물을 빨리빨리 지어서 그 사장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샘플을 가져와서 그 이시노마키 시내에다가 하나를 지은 거예요. 예.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회사에서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그 관련되시는 분한테 우연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사장님을 직접 알았던 건 아니고요. 통역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일단 직원들이 우리가 차 타고 한 10시간 정도 가는 도쿄 쪽으로밖에 나리타밖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센다이 공항도 다 비행기 떠내려갔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와야 된대요. 근데 묵을 장소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묵을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피난처에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시노마키 시의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시의원분은 집은 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지진만 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의원 사무실로 쓰던 곳이 있다고 그 사무실이라도 괜찮으면 쓸래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실이 조금 넓은데 화장실하고 주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불을 막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잠을 주무시면서 현장에 가서 그 기숙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에다 그분들을 아침에 태워다 드리고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봐주는데 묵는 장소가 바닷가 옆이에요. 그분들이 묵는 장소가. 근데 거기서 저희 집을 가려면 그 바닷가 좁은 길로 길이 다 없어져서 막 이렇게 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길이라 굉장히 좁아요. 물하고 막 달 것 같아. 차가. 예. 근데 그런 길을 20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볼링장도 있고 큰 쇼핑센터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아치형 큰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쓰나미가 들어와서 둥글둥글 돌아가지고 사람을 같이 쓸고 못 나가고 사람은 거기서 쌓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거기서. 물 안에서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신이 제일 많이. 그 장소를 지나가야 돼요. 예. 근데 그날 그 사장님이 조금 있다가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10시가 넘었어요. 항상 8시 정도면 얼른 가는데 무서워서. 근데 그날도 그냥 이제 그 길을 빨리 가야지 그러고 가는데 주위가 다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깜깜하고 가는데 저는 그때는 그 장소라는 걸 못 느꼈어요. 주위가 깜깜하니까 거기가 어딘지. 그냥 이 길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 운전석이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이 엄마랑 여자아이가 추운데 여름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는 거예요. 차 쪽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머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길도 이렇게 좁은데 차 있는 데로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차를 벽 쪽으로 붙였어요. 붙이고 일단 섰어요. 움직이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불만이 있는 식으로 다 지나갔나? 이러면서 차 밀러를 봤어요. 사이드 미러를. 예.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막 남들이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소름이 돋는다는 거를 처음 경험했어요. 저도 지금 소름 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밀러에 안 보이길래 그때는 그래도 직감을 못하고 창문을 내려서 고개를 내밀어서 또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막 돋으면서 가야지. 문 닫고 가야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를 왔어요. 예. 집에를 와서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안 알려진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아이들이 정신적인 케어를 한 3년 정도 받은 아이들도 많아요. 저와 저희 아이들도 예.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서 엄마 책가방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면은
그 떠내려간 친구, 그 아이가 제일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예. 그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학교 가자고. 그래서 제가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럼 빨리 줘, 늦었어, 막 이러다가 애가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덜덜 떨고. 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걔가 왔었는데 엄마 걔 죽었지 이러면서. 오, 그런 일들도 너무 많고, 주위에서 또 제 친구는 오빠가 실종이 됐는데 예. 가끔 한 번씩 오빠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대요. 춥다고 옷 달라고. 그래서 나가보면 오빠가 없고 오빠 트럭만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트럭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검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검도를 또 시작을 했어요. 네. 검도 그 선생님이 저를 빌려서 거기서 하는데, 그 길은 그 여자아이, 그 지붕 위에 있다가 떠내려간 아이,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비가 오거나 좀 어둑해지면 제 차에 센서가 달렸어요. 예.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삐삐삐삐하고 울리는. 예, 그게 자꾸 울리는 거예요. 주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내려가고 정말 집 터밖에 없어요, 길하고. 근데 그게 그 장소를 가면 꼭 울려요. 근데 저희 아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눈치를 챈 거예요. 엄마, 왜 여기 휘가리장 집 앞에만 오면 삐삐삐삐거려? 휘가리장이 있나? 이러는 거예요. 또 그냥 머쓱하게. 예. 그래서 아니야,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아들이 그 다음날은 알아버리고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멀어도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몇 년이 지나서도, 제가 지금은 센다이 시내로 이사를 와서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집은 아직 거기 있어요. 다른 분이 살고 계시는데 예. 거기를 가면 그 길을 가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낮에도 차가 삑삑거려요. 아, 지금도. 예, 진짜 지금도 거기만. 와. 낮에도 좀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물체 나타난 것처럼, 지금은 그 옆에 이제 집들도 좀 생기고 예. 막 이랬는데도 차가 삑삑거려요. 사람 그 인지 해가지고 삑삑거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고, 또 그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 다 떠나간 데 있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예. 그것도 뉴스에서 크게 나왔잖아요. 그 학교도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런 얘기들 하면 너무 그 무섭고 진짜 공포스러웠던 얘기,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또 제 한국 친구가 신랑이 떠내려갔는데 이렇게 전봇대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시신이 보이는데 그 친구가 매일 쫓아가서 군인들한테 저기 우리 신랑이니까 좀 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왜 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살은 사람을 찾아야 된대요. 그걸 가래끼라 그러는데 그 진흙하고 막 그 나무들, 집 부서진 거 이런 것들하고 막 섞인 데서 불도저 같은 걸로 일단 산 사람이 있나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붕 위에 시체가 보여도 내려달래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못 내려주시는 거죠, 바빠서. 네. 군인분들이. 그리고 한 날 길을 가는데 어떤 군인이 막 웃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동자가 풀렸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아, 시체를 발견하고 그러면 일단 그 시 체육관이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다가 일렬로 쭉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머리맡에다 그걸 놔둔대요. 예. 가족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근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막혔었어요. 근데 그게 왜 막혔냐 하면 사람이 꽉 차서. 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집만 떠내려가는 쓰나미가 아니고요. 우와. 그래서 낚시하는 것처럼 군인분들이 다리 위에서 그 집게차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찝는 그걸로 시신 한 구 한 구를 떠 올려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군인분이 정신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걸 못 견뎌내고. 그래가지고 막 웃고 돌아다니는 군인을 봤어요. 너무 어린 군인인데. 보미님.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를 직접적으로 겪었던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이후의 이야기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서의 이야기들도 많다는 거죠. 너무 많죠. 아. 그때 당시에도 많고,
지나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목격한 거랑 제가 직접 본 거랑 또 들은 이야기랑 그런 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좀 여러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괜찮은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뽀미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예. 지금 뽀미님 이야기는 진짜 영화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만큼 이야기 전달도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아니. 지금 생각을 해도 제가 겪었던 그 장면들은 정말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거였지, 제가 어떻게 그거를 겪고 지냈나 10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뭐 많은 매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에서 쓰나미 뭐 영화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예.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리얼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거를 어, 저희들은 바로 저희 눈앞에서 그렇죠. 저희 집 2층까지 쓰나미가 와서 저희 집에 구멍이 뻥 날 정도로 이거를 실제로 겪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그냥 정말 큰 그 집 떠내려가고 이러는 거. 근데 정말 개인의 그 뒷얘기는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겪었던.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도 많지만 진짜로 너무 슬프고요. 와, 나 아까 그 뽀미님이랑 아드님이랑 이야기하는 그 장면도 진짜 막 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우와. 경험을 처음 해서 예. 그때 죽음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쓰나미가 와서 뭐 우리가 죽을 것이다, 떠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묶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하고. 근데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를 아들한테는 그 공포감을,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저걸 자꾸 오는데 아들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아들 얼굴을 그냥 무릎에 파묻었던 거예요. 오늘 느끼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네. 진짜로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다고 하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자연이네요, 진짜로. 예, 정말 여긴 너무 무섭고요. 저는 그때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오늘 지금 뽀미님이 하신 이야기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을 그 정도의 이야기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3, 4년은 못했어요. 아, 그렇지. 이야기 중간에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서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3, 4년 지나고 조금 안정이 돼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히 아들하고 겪었던 이야기는 저희 한국 식구들도 모르세요. 아, 그 얘기는 지금도 막 목이 메는데 억지로 참고 했어요. 숨이 아유. 막혀서. 근데 저보다 네. 더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족이 머리만 돌아온 분 하며, 그 군인들이 그 강에 떠내려오는 다 이렇게 절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튼 오늘 네. 뽀미님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셨고 다음번에 네. 또 이제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로 한번 또 네.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 대부분 이야기가 소개가 될 때 귀신보다 무서운 것도 사람 이야기? 거의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재해, 그러니까 특히나 자연의 무서움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영화나 이런 데서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실제 그 당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에게 들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귀신이랑 사람 이야기는 비교가 안 되네요.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였고, 정말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이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나 또 슬프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